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남들의 사연을 보기만 했지 직접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올해 30살 된 여자입니다. 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애 딸린 이혼남과 산지 2년 정도 됐어요. 남자는 저와 띠동갑인 42살이고요. 애들은 중학교 3학년인 딸과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이렇게 둘이 있네요. 처음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굉장히 동안이라 지금도 얼굴만 보면 30대 초반 같거든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이혼한 지 2년 됐었고 애들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셨어요. 제가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와 살고 있던 걸 알게 된 매형이 누나에게 여자가 있다 얘기해서 그 사람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 어찌어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원래는 한두 달 정도만 같이 있으려 했었거든요. 약간 휩쓸려가는 분위기로 서로 부모님께 인사하게 됐고 그냥 눌러 살게 됐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선 반대가 심했지만 그 사람은 꾹 잘 참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사람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면서 그 사람 부모님 욕까지 했었거든요. 기왕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도 허락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딸이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랑은 한 달에 2번 정도 시골에 애들 보러 같이 내려가면서 안면을 터온 상태였고요.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시골 그 조그만 학교에서 왕따 같은 걸 당하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전학을 시켜야겠다는 판단에서 애들을 데리고 올라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가게를 하나 오픈했고 가게 근처로 집을 얻어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애들 엄마가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차 타면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었다면 아예 이 동네로 가게를 얻지 않았을 거고 이 동네 주변엔 얼씬도 안 했을 텐데 알면서도 저한텐 비밀로 하고 가게 오픈해 이사해 애들 학교 전화까지 하고 나니 다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못 가게 되더라고요. 불같이 화를 내봤지만 네가 신경 쓸 것 같아 말 안 했다. 내가 왜 그 여자 때문에 피해 살아야 하냐고 화를 내더니 나중엔 저를 이해시키려 들더라고요.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가게가 너무 바쁘고 24시간 운영하는 가게인데 사람을 구해서 쓰기엔 아직 장사가 그리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집안일에 애들까지 챙기면서 가게 일하기 힘들다고 말도 해봤지만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아예 안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제일 무서운 거라면서. 작년 12월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네요. 애들도 그 사람도 똑같은 반찬이 밥상에 2번 이상 올라오면 안 먹어서 매일매일 메뉴도 바꿔줘야 하고 가게 일도 자기는 친구가 찾아왔네 뭐 했네 하면서 밖으로만 돌고 전 하루에 17시간, 18시간도 좋고 많을 때는 27시간을 잠 안 자고 일한 적도 많았어요. 몸이 피곤한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 2가지는 애들 엄마 문제와 그 사람의 착한 남자 콤플렉스. 애들이 친엄마가 가까우니 가끔 만나러 가고 잠도 자고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친엄마인데. 오히려 못 만나게 하면 더 간절해질까 해서 만나러 가는 건 크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큰애, 작은애, 학교 학부모 상담이나 공개 수업 같은 게 있으면 제가 다 갔었거든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 당연히 담임 선생님들은 다 제가 새엄마인 거 알고 계시지만 한 번은 애들이 엄마가 휴가를 받았다며 엄마랑 휴가를 보내고 오겠다고 해서 2박 3일간 애들 엄마한테 보냈는데 큰애가 같은 반 친구를 친엄마 집에 데려다 같이 놀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날 저 일하고 있는 가게에 친구를 데리고 와
전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 것도 사주고 했는데. 작은 애는 친엄마랑 아쿠아리움을 갔다 온 사진을 학교 체험학습 숙제로 친엄마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힌 사진을 내겠다더라고요. 애들이랑 사이는 좋지만 난 아직 이 애들한테 엄마는 아닌가 보다 싶네요. 아니, 앞으로 애들 엄마가 있는 한 전 평생 애들한텐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착한 남자 콤플렉스. 저는 나름대로 애들한테도 가게에도 잘하겠다고 열심히 공들여 쌓고 있는 탑을 한마디로 다 무너뜨려요. 항상 이 사람이랑 싸우고 나면 전 죽일 년, 나쁜 년, 미친년이 돼요.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어쩌다 남들이랑 실랑이를 하게 되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타나선 죄송하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 라며 허리가 무슨 폴더폰처럼 접혀요. 굽신굽신. 그러니 제 입장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하자면 얼마 전 가게 CCTV 해지 문제로 골치가 아팠어요. 처음에 위약금이 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막상 해지하려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지해주겠다 하면서 3개월가량을 끌며 월 사용료를 다 출금해가고 계속 전화로 클레임을 거니 나중엔 위약금을 통장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빼갔더라고요. 이 사람 굉장히 짠돌이거든요. 나가서 밥을 먹어도 애들한테도 그만 먹어라. 돈 많이 나온다.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러 가서 제가 굽고 자기는 열심히 먹다가 다 먹고는 이제 제가 좀 먹으려다 모자라서 고기 더 시키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자기 배부르다고 또 먹냐고 돈 더 나오게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먹고도 배 안 부르냐 이럽니다. 이런 사람인데 자기 통장에서 지들 맘대로 11만 원이란 돈을 빼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계속 험한 욕을 하면서 흥분해서 밥도 안 먹겠대요. 내일 날 밝으면 전화해서 따지라고 하고 우선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면서도 계속 쌍욕을 막 하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참고 또 참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아침이 되자 일어나서 통화를 하는데 어쩜 점잖아도 저렇게 점잖을 수가 있을까요? 위약금 빼간 건 말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는 돈 안 나가냐. 그것만 확답받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 끊자마자 또 쌍욕을 하면서 목 같은 것들 이것들 다음 달 되면 또 돈을 빼갈 거네 어쩌네 또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 결국 그만 좀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 화났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되냐. 좀 위로해주면 안 되냐고요. 전 성격이 뭐 아니면 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이해가 안 돼요. 그쪽에 화가 났으면 그쪽에 화를 내야지. 통화할 때는 그렇게 점잠 빼다가 뒤에서 욕하면서 혼자 부르르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병신 쪼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이걸 확 하면서 손을 들대요. 예전에 애들이 시골에서 올라오기 전에 저랑 둘이 살면서도 저한테 뭐 같은 년이라면서 귀싸대기를 한 대 맞은 적 있었거든요. 근데 남들은 그 사람 보면 화도 못 내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남들한텐 나쁘게 보이는 게 무서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가게 일에 집안일에 애들 챙기는 것까지 힘들어서 못하겠다. 집에 청소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애들을 시키면서 애들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게 청소하면서 집 청소까지 해야겠냐면서.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가게 일, 집안일, 애들 학교 보내고 밥 차리는 일까지 다 제가 떠맡았네요. 아침잠이 많아 애들 학교 깨우는 것도 못해서 지각도 몇 번 시키고 애들은 밥상 안 차려주면 아예 굶고 있고 애들도 저를 안쓰러워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맨날 아줌마만 일 다 한대요. 아빤 잠만 자고. 휴,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저는 초혼이니 제 아이가 갖고 싶었고 아직도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낳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이혼하기 전 정관 수술을 했대요. 묶는 게 아닌 레이저 시술을 받아서 복구가 힘들대요. 알아보니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네요. 힘들대요. 수술한 지 10년이 넘어서 힘들대요. 자기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와는 아이를 못 갖겠대요. 그리고 자기는 애가 둘이나 있으니 더 낳고 싶지 않대요. 자기 나이도 있고 앞으로 또 그 애를 키울 생각하면 막막하다나요? 그 사람 부모님, 누나, 매형,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애는 하나 낳아야 하지 않겠냐. 둘만의 끈이 하나는 있어야지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싫답니다.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길 재혼이고 애들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애들 다 크고 너 늙고 나서 그 사람 나이도 있는데 그 사람 먼저 죽고 나면 너 찾아올 사람 있을 것 같냐고. 그 애들이 널 찾아올 것 같냐고. 나중에 늙어서 외롭다고. 너 나중에 늙어서 혼자 된다고. 꼭 하나 낳아야 한다는데 그 말이 와닿긴 하지만 정작 본인이 싫어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그 사람 부모님이 시골에 땅이 좀 많아요. 그 사람 아버지는 한 번도 일을 하신 적이 없대요. 땅 사서 되팔고 하는 걸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상속받을 땅이 많다고.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 거 나중에 다 보상해 주겠다며 좋은 날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나 본데 세상에 남자 여자 별거 없다고. 다 똑같이 이렇게 산대요. 솔직히 말하자면 혹하는 건 사실이에요.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 말. 애들 대학 가고 시집 장가 가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 정말 우는 아이한테 사탕을 입에 넣어주는 거죠. 긴가민가 하지만 혹하는 건 사실이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 그 사람 하나 보고 애들까지 다 떠안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 없이 사람 가슴에 비수 꽂아가면서 막말하고 말 한마디로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들을 다 헛수고로 만들고 남들 앞에선 한없이 착한 사람인 양 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은 참고 살고 싶지도 않네요. 땅이고 뭐고 당장 제가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참고로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도 도망갈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못됐다 싶기도 해요. 그 사람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아이를 많이 원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의 두 아이를 보면서 아이 생각이 더 간절해졌거든요. 정관수술을 한 사실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사실 뭐 정관수술했다는 걸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얘기하기도 좀 그랬을 테고 저도 처음부터 아이를 갖자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 전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에 정관수술을 했다기에 놀라고 당황도 했지만 아이의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는 건 또 나중에 들은 얘기라 황당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유가 아이를 낳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됐던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관수술을 했지만 임신할 방법이 없을지 병원에 가보고 싶어도 그 사람이 아이를 원하지 않으니 어쩔 도리도 없고 헤어지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주저리 적었네요. 정말 세상에 특별한 남자가 없나요? 모든 남자가 다 이런가요? 제가 그냥 참고 사는 게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시고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